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7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오랜만에 한 2주 동안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찐시황 Hello everyone으로 다시 힘차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는 시작했는데 시장은 힘차지가 않네요. 하루 정도 좀 추세로 잘 가다가 일단 쉬는 모습들이 나오고 그럴 때 그러면 미국 시장도 분위기가 바뀌어서 약간 좀 중소형주 쪽으로 포인트가 이렇게 또 방향타가 꺾어졌는데 왜 한국은 코스닥은 이리도 또 빠지는 걸까요? 이럴 때 좀 살아나서 좀 힘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도 못하고 있는 답답한 현실이 짜증납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정말 미운 오리가 딱 다 변신하고 백조처럼 쫙 날아오를 코스닥 백조 가는 그런 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럴 때일수록 어떤 시장이 시름시름 시장이 그래도 선전을 하는데 계좌가 시름시름 앓는다고 하더라도 그거 보면서 같이 고민하게 되면은 몸이 시름시름 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좀 시장의 여러 가지 흐름들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보니까 이번 주 저희가 8.15에서 야심차게 기획한 하반기 실전 투자 교육, 실전 투자 관련된 교육을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놀란 거는 되게 많으신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많으신 분들의 고민과 염원이 어떤 건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는 솔직히 타이밍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거를 어디서 이 정도에서 내가 샀는데 거기가 딱 바닥이고 거기서 쫙 하고 올라서 내가 이걸 딱 팔았더니 여기가 딱 고점이고 그냥 쭉 밀리더라. 이 저점과 고점을 딱딱 맞춰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라인이면 거의 저점대가 왔다. 그리고 이 정도 라인이면 적어도 쫓아는 가지 말자. 그리고 또 여기서 있는 거는 좀 반이라도 아니면 적어도 조그만 한 욕심 안 부릴 정도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종목을 바라보자라고 할 만한 어떤 기준적인 툴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주식시장에서 어떤 매매할 때 보통 저희가 전쟁터에 비유하잖아요. 총을 갖고 있습니다. 총을 갖고 있는데 다들 뭐 기술적 분석 여러 가지 총 다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제 매매 스타일은 약간 스나이퍼 총 조금 더 약간 조준경이 좀 날카로워서 조준경이 정확해서 그쪽을 좀 대응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매매하다 보면은 그런 거 있죠. 이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걸 사야 돼 팔아야 돼 하고 이거 여기까지 빠졌는데 손절을 할까 아니면 더 살까 이런 것까지 고민이 많아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고민이 그거거든요. 한 주식시장 한 20년 넘게 있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을 담아서 같이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떤 다른 툴보다는 다른 이제 주식시장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진입하기가 그것도 한눈에 보시기가 수월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더 열심히 하나라도 더 예시를 들고 하나라도 더 시장에 대한 접근법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서 진짜 알찬 7주간의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그래서 그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수강하시는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화이팅하고 같이 힘내시죠. 이거 하나로 한국 증시 해보자, 가자.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일단 시장 동향으로 다시 넘어와서 보게 되면 나스닥이 일단은 지금 장중에 상승폭을 쫙 올렸다가 다 뺐습니다. 근데 그게 그럴만도 하죠. 여기서 그냥 한 번에 돌리게 되면 너무 셉니다. 그럼 약간 더 올라서 과열에 대한 폭풍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 정도로 장중의 조정폭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요날 나왔던 이제 고가대 라인들, 즉 조금 크게 본다고 하게 되면 요날이죠. 18,500대 한 번에 진입 못한 건 더 낫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일단 위쪽으로는 계속 시도하는데 게다가 또 지금 단기 평선이 이렇게 딱 돌아가서 맞춰 놓는데 이게 요 안쪽으로 계속 버텨 놓으면서 그러면 이제 이평선이 옆으로 이제 횡보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따라 올라올 겁니다. 그런 쪽에서 요 정도 라인에서 지지를
맞춰놓고 끝날지. 요게 1번. 그러면은 지수대로 보게 되면은 지금 기준은 한 18,200, 한 300 요 정도 라인들 좀 자세히 볼까요? 요 정도죠. 예. 300 정도 되겠습니다. 18,300선 쪽에서 크게 볼게요. 예. 요 정도가 1번, 요 정도가 2번, 요 정도까지 한 3번, 뭐 이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 라인 정도까지. 그러면은 18,300 정도가 지지가 될지, 또 17,900 정도가 지지가 될지, 요거를 보고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쯤에서 잘 지지받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거래는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같이 또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다우지수가 세요. 요게 그러니까 그동안 좀 기다렸다가 좀 박스권을 보게 되면 먼저 조정받고 좀 힘들었거든요. 위축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마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죠. 다 빠져서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 M7 아니면 안 돼라고 했던, 또 AI 종목 아니면 안 돼라고 했던 게 약간 자정작용이 들어오면서 지지 잘했죠. 그리고 여기 고점을 돌파하려고 시도하는 모습들. 이거는 약간 또 그러면 그동안에 강했던 나스닥 종목들의 흐름들이 약간 좀 이쪽으로 이동하는 현상.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순환매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은 이런 게 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 좀 쉬었던 러셀 2000이죠.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 주만 한 6% 올랐을 겁니다.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이 또 항상 그렇듯이 이렇게 강하고 모든 시장의 자금들이 쏠려서 바라보는 시장의 특징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와, 저거는 그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약간 그동안에 소외됐던 섹터의 움직임들 나온다는 거 질적인 측면에서 나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좋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 많이 샀고 그쪽의 종목들만 있다 보니까 어제 빠진 거 왜 이렇게 안 가? 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그만큼 많이 오른 만큼 조정이나 매물 소화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된지. 그리고 또 여기서 그렇다고 이렇게 머물다가 그냥 쫙 올라간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아이고 이번에도 못 샀네. 그러지 마시고요. 이번에 나올 때 어느 정도 눌림목 될 때 종목들의 변화 계속 또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거기서 미국 시장 한번 동향 한번 살펴볼까요? 네, 미국 시장 마감 동향을 보니까 지금 PPI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됐던 PPI 보게 되면 생산자 물가지수죠. 생산자 물가지수는 이번에서 계절 조정 나왔고 그래서 0.2% 상승. 그러니까 약간 0.1% 상승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근데 안에 내용들은 그래서 2.6%죠. 전년 동기 대비선 MOM으로는 0.2%, YOY로는 2.6%. 그런데 안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부진하지 않고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보는데 특히 어느 정도 이게 생산자다 보니까 생산자가 물가를 올리게 되면 그게 나중에 영향을 끼쳐서 소비자 물가를 가는데 그게 한때 유가가 막 상승할 무렵쯤 되게 되면은 유가가 또 급하게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PPI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또 이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연료, 아까 운송비 같은 경우도 높아지고 거기다가 또 제품 가격들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그게 영향을 끼치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좀 안정적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되는 얘기는 아무래도 앞으로 CPI에 대해서 솔직히 조금 더 하락 안정으로 갈 때 자신감을 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예상보다 좀 둔화됐던 특히 코어 PCI, 근호 PPI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둔화된 쪽으로 나오죠. 그래서 한 3.1% 그리고 YY로 3.3% 5월달 대비해서 밀렸다. 그러면 이것도 하락하는 기조가 나온다라는 것들도 연준이 얘기했던 물가는 이제 안정적인 경로로 가는 부분들 물론 이제 더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이거는 안 좋은 거네요. 예,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66 많이 떨어졌네요. 예, 그래서 68.2보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소비가 점점 얼어붙고 있다. 그러니까 요게 그때 말씀드렸던 초과 저축률이 마이너스로 가기 시작하면서 나온 변화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예전에 돈을 갖고 있고 취업했더니 임금이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비싼 임금에서 나 일하고 있다. 기분 좋아. 나 돈 많이 버네. 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풍족하게 썼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돈에 갖고 있던 돈이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쭉 빠져버리고. 근데 왜 그러냐면 물가가 너무 비쌉니다. 이런 물가 저런 물가 비싸고 거기다가 렌트비 쫙 올랐고
집값 올라고 안 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외로 쓰다 보니까 내 월급이 오른 것보다 갖고 있던 돈하고 물가 때문에 쓰는 것들이 더 빠르게 소진됐다. 그럼 지금부터 걱정하잖아요. 아무리 지금 그럼 임금 상승률이 같이 또 올라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됩니까? 임금 상승률은 지금 고용 지표에서 보시듯이 쭉 하락했죠. 그러면은 점점적으로 내려오죠. 그러면 시장에서 그 물가가 올라오는 것만큼 내가 커버가 안 된다. 그러면은 점점 내가 갖고 있는 돈은 빠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가 고용마저 우리 AI를 채택했어요 이번에. 네, 그래서 구조 조정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 한 이번에 100명은 잘라야 되겠어요. 거기 포함됩니다. 다 열심히 일했는데 다 잘렸네. 근데 여기서 나오다 보니 이제 그럼 돈이 없습니다. 없고 그런데 내몰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직장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이직을 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그게 못 되는 현상이 나와서 혹시나 실업률이 올라가고 거기다가 또 신규 고용자 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늘지 못하고 그런 현상이 나오는 고용의 불안정이 나온다. 그러면 바로 미국 시장은 고금리 여파를 그대로 직격탄으로 맞을 수밖에 없겠죠. 그게 지금 거의 다가온 게 아니냐라는 쪽인데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지금부터는 안 좋은 거, 그러니까 bad is good이죠. 그러니까 안 좋은 게 좋은 걸로 해석해서 이제 금리 인하 할 거야라고 했는데 bad가 점점 더 타격이 커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bad가 정말 이거 금리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bad is bad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금리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이러니까 금리를 인하했네 안 좋게 나올 겁니다. 이게 그럴 시점이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고용 같은 경우가 뭐 실업률이 갑자기 4.3% 확 올라가고 갑자기 거기서 신규로 고용자 수가 비농업자 신규 고용자 수가 거의 막 확 빠지는 모습들이 나왔다. 이게 좋은 걸까요? 이런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섹터 쪽으로 보자 보니까 특히 이제 빅테크 종목들은 반등을 했는데 그렇게 세지는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또 은행주 같은 경우도 뭐 JP모건이나 어떤 은행주 쪽들도 생각보다 좀 주가가 하락합니다. 이게 뭐냐면 실적은 괜찮았는데 앞으로 금리 내릴 거 아니야. 금리 내리는데 그러면 은행주가 괜찮겠어? 예대 마진 빠질 텐데? 라고 하는 쪽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좀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들어다 보니까 미국 시장의 반응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실적 시즌 괜찮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처럼 JP모건 시티그룹 다 1%대 1.8%대 하락했는데 주가는 미리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만큼 눈높이가 여기 와 있습니다. 눈높이는. 그러면 실적들이 발표가 그러니까 뭐 몇 개가 있겠죠. 뭐 이번 2분기 실적 그리고 앞으로 3분기에 대한 전망치 그리고 앞으로의 가이던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주주 환원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을 텐데 어디 보자. 주가 올랐으니까 그만큼의 모습을 보여주겠지 했는데 여기서 약간만 밑에서 눈썹까지만 내려왔다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빠져버립니다. 그것도 아마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미리 올랐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만약에 반대로 주가가 오르지 않은 상태로 저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하락하겠죠.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고점에서 큰 폭의 출렁이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워낙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기대가 없는데 가이던스를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게 뭐 지금 저희 기대가 별로 없는 게 뭐 소비재 쪽이라든가 그리고 아니면 경기 소비재 이런 쪽들. 그래서 내구재 관련된 쪽들의 종목들이겠죠. 그러니까 경기가 생각보다 위축될 거로 알아서 별로 판매를 기대 안 했었는데 이게 살짝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변화들이 나올 걸로 봐서 뭐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반응을 하겠죠.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거 한번 볼까요? 미국의 매크로 쪽들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하락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그 마의 4.2대가 깨집니다. 4.18로 들어오네요. 요게 깨지기 시작해서 확실히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과거의 흐름들도 그렇고 그러면 항상 신흥국이었습니다. 신흥국에 대한 변화가 들어왔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 솔직히 내심 기대했거든요. 저는 뭐 미국은 깨져도 저희는 일단 오른 게 없다. 한국은 오른 게 없고 게다가 달러랑 금리가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은 요거 신흥국 입장에서는 좋은데 라는 쪽들이 반영되면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그렇게 크게 매도만 안 했었으면은 약간 전략 후광 쪽으로 금요일 날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맨날 틀려요.
죄송합니다. 예, 기대는 예, 하지 말라고 있는 게 기대인가 봐요.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쪽으로 가라앉으면서 이제 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이걸 한번 좀 길게 볼까요? 그러면 과거의 수준으로 회귀된다라고 하게 되면 위쪽으로 봐도 여기죠. 지금 이날 올해 나왔던 4월 달 때 그리고 그 다음엔 여기입니다. 4.4대 초반입니다. 그러면 4%대 초반까지 들어오면서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4.2, 4.3 밑으로 한 번씩 내려갈 때마다 한국 증시가 레벨업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2,900대 들어온 게 레벨업이라고 쳐줄까요? 아,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이탈되는 거 한번 보여서 외국인들이 정신 차리고 아, 그래도 한국 시장 챙기자. 그러면은 여기 또 나오겠죠. 네, 이런 변화가 나오는데 이때 흐름들이 나와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탄력받는다. 그거는 또 대형주일 겁니다. 네, 저희처럼 뭐 중소형주가 그럼 키 맞추느라고 막 올라오는 이게 잘 안 보여요. 코스닥 쪽으로는 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또 한국은 2차전지가 힘을 내야 되고 있고 2차전지, 바이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총을 잡고 있죠. 바이오주는 움직이는데 다 제각기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이오주가 지금 주도를 한다라는 쪽들이 맞긴 맞겠는데 여기 또 중구난방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좀 어렵고 2차전지가 탁 터널을 하는 모습들이 나와야 또 코스닥 중소형주 2차전지가 올라가는 게 왜 중요한 게 코스닥 시장을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쪽이 훈풍이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같이 그 시장 얼마 안 됩니다. 코스닥은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그거라도 진입되면서 지수가 올라오게 되면 사람들이 아유 코스닥도 이제 사나 봐. 그동안에 소외된 거 뭐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매매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나 저거 별로 관심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 그런 과정들이 나왔을 때 일단 대형주에 대한 변화가 먼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거 치고 가는 거 외국인들이 하겠죠.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도 빠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103.5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이거 이제 제대로 반응하기 시작하게 되면 다음이 여기거든요. 102점 중반대. 그래가지고 달러도 강세폭이 꺾였다. 그래서 103.5 정도 빠져서 다음으로 들어가느냐. 이것도 중요하게 보시고 그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지금부터는 달러만 그대로 또 바라보진 않는 특성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도 그렇게 묵직하다고 하더라도 이거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게 되면 한 1365, 50원 이 정도 단계, 이 정도까지 또 열어놔야 되겠죠. 1350. 근데 1350원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과거 대비하게 되면 저희 10년치 평균에 대비하게 되면 여전히 한 100원 가까이 70원 가까이 좀 올라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고 뭐 이렇게 되면은 수출주 빠진다 이건 아닙니다. 채산성 때문에 올라갔다고 이것 때문에 올라가서 아니면 이것 때문에 올라가서 채산성 때문에 기다렸던 부분들이 요거 빠진다고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올라갔던 모멘텀 하락한다 아닙니다. 대한민국 증시의 수출주들은 그러니까 환차익을 가지고 돈을 이게 원화가 약세로 쭉 가서 환차익이 나왔다고 그래서 주가가 뭐 있던 게 50% 가는 그런 현상 나온 게 거의 없습니다. 환차익은 그냥 덤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었을 때 금리가 인하로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어떤 경기가 다시 위축됐다가 이제 살아나는 모습까지 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과 함께 나오는 변화를 생각하는 게 더 먼저지 요거 빠진다고 그래서 아유 수출주 다 팔아야 돼 이거 아닌 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도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달러 약세로 가고 그리고 또 금리가 하락하는 10년물 국채금리 하락하는 요 구조로 보게 되면 신흥시장 쪽에서는 긍정적인 겁니다. 요게 기조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물론 미국 시장 때문에 왔다 갔다 해서 눈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겨냥한 외국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올해만 22조, 24조 넘게 샀고 그 다음에 또 꾸준히 이걸 베팅을 하는 흐름들이 나온다. 여전히 외국인들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같이 출렁출렁일 때 이거 또 기다렸더니 2,900 못 가고 또 빠지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지런히 준비를 해놓으셔야죠. 네, 아마 다음 레벨업 할 종목, 흐름들 섹터 준비를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한국 증시는 일단 뭐 반등 시도는 하겠죠. 근데 아마 그렇게 크게 변화가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상으로는 2,855. 그러니까 즉 살짝
지금 단기 평선 위쪽에서 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돌려서 그러니까 지금 갭이 두 번이 난 게 어디냐면 이거 크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 한국 증시는 위쪽으로의 갭, 아래쪽으로의 갭 두 개가 나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여기 갭이 하나가 있죠. 여기 갭이 나 있습니다. 어딜 터치를 할지 이거 미국 시장에 따라 달렸고요. 근데 요 갭 항상 한국 증시는 갭 나온 걸 다 채웁니다. 이 하락 갭도 그렇고 돌파 갭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채운다 그러면 여기까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요 자리죠. 2880 돌파하게 되면 또 추세가 아무 이상 없이 또 가는 모습들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단기 저항은 여기 있죠. 2880 이게 단기 저항, 밑으로는 2820 요 안쪽에서 일단 미국 시장 보면서 어떻게 가나 하고 눈치 볼 겁니다. 근데 그 중심은 이렇게 올라왔던 요 단기 평선, 아마 요거는 교육화 받으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단기적으로 요 자리 쪽에서 또 위아래를 딱 보면서 눈치를 보는데, 근데 거기서 만약에 밑쪽으로 가락을 잡는다. 외국인들이 매도가 그렇게 많이 팔고 5천억 팔았다. 그냥 하루 중에 단일은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5천억 팔았다. 그래도 일단 이게 기조가 또 하락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고, 또 이 정도쯤에서는 계속 그냥 보여주고 있다. 매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여전히 관심 갖고 또 필요한 대형주 쪽에서, 아니면 이번에 살만한 반도체 쪽에서 종목들이 밀려왔다. 그러면 또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게 가장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난주 강했던 섹터들에 대한 흐름들을 한번 보면서 어떤 종목들이 또 입맛에 맞게 움직였고 저희는 뭘 봐야 될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 5일 전 대비해서 가장 많이 오른 섹터를 보게 되면 CCTV?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그때 시청역 사건과 관련된 쪽에서 어떤 정부의 입장과 제조사의 입장 쪽에서 CCTV 가속 페달 CCTV를 달겠다 안 된다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중에서 두 번째로 이번에 강했던 섹터가 원자력 발전소 관련된 섹터들, 원자력 발전 이쪽은 금요일 날까지도 크게 안 죽었다고 봐야 되겠죠. 여전히 뜨겁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사야 돼? 라고 복잡하게 보실진 모르겠지만 일단 두산에너빌리티가 두산그룹 쪽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약간 고민이스러운 모습이 됐고, 근데 이걸 보게 되면요, 만약에 주가가 여기까지 왔다가 이 장도 여기서 오늘 꼬리 달았는 데 있죠. 여기서 왜 반등을 시켰을까요? 네, 이거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출발해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크게 안 밀리고 돌아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돌아갔을 때 탄력 받고 있을 때 이런 자리들 요 이상으로 가게 되면 욕심을 내가 부리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줄이고 여기까지 들어오는 것까지 목표를 하는데 이 정도에선 줄여야 상대적으로 머뭇머뭇거리다가 다시 한번 눌리면은 살려고 준비를 하겠죠. 보통 저 같으면 여기서 한 30% 정도 추세가 강한데 줄여놓습니다. 그래놓고 그랬다가 기다리게 되면 하고 여기까지 딱 내려옵니다. 조정이 잘 나옵니다. 근데 어디서 멈추자면 지난번에 이런 때도 그랬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차가 되면서 나왔던 이런 자리들이 지지가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또 그랬고 크게 안 빠지지 않았죠. 이번에 또 그렇게 되겠지라고 하게 되면 그 자리를 본다. 또 그 자리가 들어왔네요. 장중에도 이런 자리가 들어온다. 사야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자리 딱 들어오고 바로 반등을 했죠. 예, 유용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여기 시도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또 22,000원대 중심으로 들어온다. 여기서 샀던 거 또 싸게 산 거는 또 줄일 준비하겠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갖고 있던 부분만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 24,000원대까지 들어오는 거 또 한번 끌고 가보겠죠. 이렇게 한국 증시는 종목도 이슈에 따라서 변동폭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들어왔던 거 줄여줬다가 다시 벼락쥐락 할 수 있는 정리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맞지 않나. 이게 한국 증시의 특성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원자력 발전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체코 원전과 함께 다음 주 또 뜨겁게 움직이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아까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 두산에너빌리티 기준으로 다시 정고점 대부분까지 막 들어왔다. 근데 체코 원전 발표할 17일인가요? 그때쯤 됐다. 그러면 미리 또 팔고 또 나머지만 갖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예,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강한 거, 전력설비 전선. 이거는 뭐 올타임 하이네요. 네, 그런 것 같은데 HD현대일렉트릭 가다가 또 주춤.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약간 버거운 것 같아요. 실적 발표 앞두고 한번 시도는 했지만 이렇게 여기까지 가서 정점에서 딱 찍는 거 35만 8천 원에 저 같으면 일단은 챙겼겠죠.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그래서 한 32만 원대 부분까지 또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이게 자리가
요 부분 요 라인들 여기까지 들어온다. 그리고 또 아니면 여기까지 해서 또 맞춰 놓는다. 이렇게 되면은 또 조정폭이 잘 이어갈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전력 설비는 말해서 입이 아프죠. 예,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쪽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예, 박스권 약간 못 들고 좀 쉽니다. 그리고 또 효성중공업 네, 시장에 오해가 많아서 밀린 종목들 딱 여기 와 요거 일단 팔라고 줬던 가격 아니에요. 네, 갖고 있다가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잘 돌아가는 거 보고 여기서 딱 일단 쳤다. 고점에서 잘 정리하신 거죠. 일단은요. 그리고 다시 매매 기회를 본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 여기가 이제 지지권이 되겠죠. 이쪽에서 들어오는지 보고 들어갔다 빡. 네. 매매 스타일 좋습니다. 예, 이런 쪽에서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서 대가시면 되고요. 잘 맞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일진전기 요까지도 보셔야 되는 게 여기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관 쪽에서 열심히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 예, 공격적으로 매매하는 이 친구들 사모펀드죠. 매매가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이런 쪽에서 변화 오는데 요거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라면 계속 들이대다가 혹시나 여기가 깨진다. 단기 이평선이 좀 약해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깨진다. 여기는 사도 되는 가격입니다. 근데 이게 힘없이 거래가 빡 늘어나는데 여기를 깨기 시작한다. 어떤 종목이든 간에 아무리 좋게 보던 종목이든 간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뒤도 안 봅니다. 일단은 반이라도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이렇게 관망을 하겠죠. 그런 쪽에서 변화를 본다. 그러면 어떤 흐름들 계속 꾸준히 갈지 아니면 여기서 내가 리스크를 관리할지 결정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 밖에 바이오 쪽에서 강한 종목들 뭐 최근에 보니까 한올바이오 파마도 뒤늦게 쫙 올라가고 있고 게다가 뭐 지아이도메이션 이런 것들도 뒤늦게 움직이고 있고 그런 쪽이다 보니까 이게 종목도 워낙 많고 방대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거 툭툭툭 막 뛰어들 때마다 강한 건 맞죠. 근데 내가 보고 있던 종목이고 여기서 이제 추세 보면은 이것도 그렇잖아요. 가다가 한번 1차 저항 나오고 여기서 딱 요 중요한 지지권에서 지지받고 거기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빵 뜨는 거 이런 변화가 나왔다 이런 것들도 예, 내가 보는 게 맞다 그러면 쫓아가 볼 수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나는 추세적으로 못하겠고 당일만 할 거야. 그럼 오늘 바이오 쪽에서 강한 종목이 뭔지 보고 강한 종목들 딱 분봉 보면서 따라가고 그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매매하면 또 강한 거 보이니까 그런 거 흐름 보면서 단기 평선 따라가는 거 보고 눌림목 들어올 때 확인되는 이런 과정을 보고 매매하면 딱 좋겠죠.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특이한 게 이번 주는 카카오 네이버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네이버는 여기 중요합니다. 예, 이런 패턴을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소외됐다가 계속 오래 빠졌다가 이제 바닥 잡고 올라오는데 그럼 이제 요 저항선 쪽에서 돌파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돌파를 합니다. 돌파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있는 요 선들이 많을 거예요. 요 선들이 저항으로 나옵니다. 딱 보세요. 저항 맞고 떨어지죠? 네. 한 번에 못 갑니다.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강력한 모멘텀은 그렇게 갑니다. 근데 그렇게 될 만한 모멘텀이 아직 아니죠. 그럼 여기서 저항 받고 바로 떨어집니다. 이거 잘 설정했네요. 예. 이렇게 되면은 떨어지는데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여기가 저항으로 계속 저항으로 자리 잡던 선들이 이게 안착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안착해서 자리 잡는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갑니다. 저항 받고 쉬었다가 바로 이렇게 가는 거. 여기 나올 수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하고 힘들어요. 여전히 힘들어요. 아이고 하고 이렇게 밀려와서 요것도 이탈하는지.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가격대가 얼마냐면 네이버는 딱 17만 지금 현재요. 17만 3천 원이네요. 17만 3천 원이 이탈해버리 거의 다 왔나요? 예. 17만 3천 원이 다시 힘없이 빠져서 밀려버린다. 또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한 17만 원대 또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 보시면서 이번에 저점에서 살아나서 와 거의 불사신처럼 그렇게 괴롭히더니 올라와서 변화가 들어온 종목들 요거 한번 볼까요? 또 네 그런 패턴이 하나가 에코프로죠. 네 이게 그렇습니다. 딱 보시게 되면 밑으로 쫙 빠졌다가 올라오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열심히 노력해요. 근데 일단 이 라인 쪽에서는 크게 못 올라갑니다. 저항을 받습니다. 그러면 다시 내려오죠. 근데 다시 내려오는데 여기서 딱 지지받고 이제 터날 준비를 하는 거죠. 원래 이런 때 여기서 가다가 여기 저항받고 내려온 자리석은 그냥 한번 사봅니다. 그럼 바로 올라오죠. 이게 다시 여기 저항을 뚫고 쫙 올라가는지 이게 관건인데 거래가 안 살아나요. 지금부터는 에코프로 2차전지가 되기 위해서는 직전 고점대와 함께 거래 팍 터지면서 여기를 넘어가는 변화가 나오는 이런 패턴들이 확인되면은 그다음 또 어디까지 가냐면 일단은 여기까지 갑니다. 한 11만 원대 중반 3,000원, 2,000원대까지 다시 올라옵니다. 그런 게 될지 아닐지 그거에 대한 판단이 딱 들어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보시면서 이용을 잘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은요. 저는 그냥 두산 로보틱스가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로봇으로 확산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차라리 만약에 로봇을 본다 그러면 저 LIG 넥스원 좀 더럽고 치사하게 리포트 하나 때문에 빠졌잖아요. 이런 것들이 혹시나 가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조정받게 되면 또 변화가 들어오지 않나 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로봇 쪽은 확산은 빠르게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 한번 쉬었다가 다시 움직임이 나오지 않나. 그냥 두산 로보틱스만 바라보고 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미국 시장의 정리와 이번 주 또 국내 시장의 변화 흐름들 그리고 또 섹터 흐름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주도 변동성은 미국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지 아니면 다시 흔들리는지 변동성은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그날에 맞게 또 섹터들이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정신없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중심을 가지시죠. 네, 이때 수출은 잘 된다. 수출에서 나오는 반도체 그리고 또 여전히 2차전지 태동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나온 변화 그리고 그 밖에 중요 섹터들 2분기 실적의 포인트를 맞추면서 왔다 갔다 하지만 여전히 바닥을 잡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거를 관심을 가지시면서 중심 잡고 딱 대비해 놓으셨다가 올라가면 일단 절반 파시고 그랬다가 다시 내려올 거 보시고 잔잔발이지만 미워할 수 없는 리스크 잘 관리하고 수익 잘 내면 미워할 수 없는 잔잔발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쪽이 잘 대응하실 수 있도록 힘내시고 저도 같이 화이팅을 기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주말 많이 더울 것 같습니다. 또 비도 또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 저처럼 비실대지 마시고 네, 더위 먹었는지 요즘 죽겠어요. 네, 그래도 지치지 않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같이 화이팅 하시길 기원하면서 저는 다음 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 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